네, 안녕하세요. 조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청 직권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이제 지역적이지만 시험을 봐서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네, 총 21조 되어 있고, 그것은 성격은 경찰청 훈령에 해당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죠. 먼저 목적인데, 목적에 대해서는 역시 특별히 언급될 내용은 없죠. 네, 가볍게 읽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를 몇 개 보는데, 첫째, 적극행정 나오죠. 역시 한번 읽으면 충분히 쉽게 기억나는 내용입니다. 예. 일단 면책이죠. 면책. 이것은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어떤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보시면 감사 규칙에 의한 어떤 이제 제재 또는 징계나 징계 부과금 등을 말합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있는데 용어는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미리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 보시면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앞서 미리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감사 확인을 듣고 이를 업무 처리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미리 물어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있는데 사전 컨설팅 대상 기관과 대상 부서의 장이 있죠. 여기선 경찰청에 있는 각 시도 경찰청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 또는 산하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경찰청 관쿠의 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봐두시면 되고 그죠? 역시 특별히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면책 요건인데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정확히 말하면 1호, 2호, 3호죠. 요건을 그냥 읽어주시고 다만 기억할 것은 거기 보시면 5조 1항에서 이런 요건은 모두 갖춰야 됩니다. 모두. 그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 하나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고의 중과실 판단인데 이것은 방금 위에 있던 조문에서 연결됩니다. 위에 5조 1항의 3호에 보시면 고의나 충분한 과실이 없었건 나오죠. 거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단은 역시 1, 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여기도 모두. 그래서 1호 보시면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고 또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면책할 수 없는 면책 대상 제외 사유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봐도 당연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금품수수 또는 고의 중과실, 무사한 일, 3번, 3호, 자의적인 법 해석, 그래서 법령의 본질적 사항을 위반했다 등등 있죠. 이런 것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읽어두면 되고 암기 사항은 아니라 보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있죠. 여기서 암기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7조 1항 경찰청에 둡니다. 경찰청에. 그리고 면책심사위원회 구성했죠. 구성은 5명에서 7명이죠. 여기서 암기할 때는 57 이렇게 둡니다. 57. 역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감사관이죠. 경찰청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일정한 위원을 지명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설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상설로 그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성을 합니다. 보니까 경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이상이죠. 그죠? 과장급. 그러면 계급이 일정 계급 이상은 돼야 됩니다. 네. 다만 한 명은 경감 이하입니다. 한 명은. 그래서 일정 계급 이상.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경찰청 과장급이라면 최소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경정은 될 겁니다. 될 것이고 보통 과장급인데 그 중에서 이제 경감 이하 공무원이 한 명은 껴야 됩니다. 그다음 의결 정촉서는 일반이죠. 그래서 제과 출가입니다. 저번에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과 출가는 굳이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확인만 하면 충분해요. 이거는 면책심사 신청인데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 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경찰서에 근무하는 뭐 공무원이라면 그때는 그 경찰 공무원이 본인이 할 수 있고 또는 경찰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감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과에 있으면 그 과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봐두시고, 그 다음 신청식인데 이것은 요입니다.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후의 불이익 처분이 있죠.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야 됩니다. 이전에. 다시 말해서 이미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갔으면 그죠? 그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 면책 심사는 이것은 상당히 어떤 처분의 심각상 급이 좀 낮은 처분이에요. 자, 그 때문에 어떤 정식적인 법률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해야 됩니다. 자, 15조 이건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 1, 2, 3호 있죠. 이런 경우는 감사관에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첫째 기억할 것은 사전 컨설팅 감사의 주무부서는 누구이다? 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이것은 하나 안겨해 두시고, 다만 제외한 게 있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면책 심사 자체가 그죠? 상당히 급이 좀 낮은 제도가 있죠. 그 때문에 정식 법령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 수사, 기타 감사 있죠. 자, 또는 재심이 있는데, 이런 이 절차를 걸친 사항은 사전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식적 절차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먼저 우선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읽어보면 당연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비위가 없을 것 1호에 2호 보시면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나오죠. 자, 가볍게 보시고 실시인데, 자, 이것은 암기할 게 첫째, 사전 컨설팅 감사는 서면 감사 원칙입니다. 서면 감사.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서면 반대는 구두죠, 구두. 그런데 서면 구두는 이것은 신청할 때 적용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청을 서면 신청이 가능한가 아니면 구두도 가능한가, 자, 그런 문제인데, 감사 같은 경우는 그 반대가 구두가 아니고 현장입니다. 현장. 뒤에 보시면 현장 확인 등 실지 감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이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나가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받으시고, 그 다음 자문 있죠. 자문도 역시 특별하게 문점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자, 결과에 처리인데,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출한 사전 컨설팅 대상 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그래서 일단 30일 내에 끝난다는 것. 물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역시 기본이 30일이니까 기본 30일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의견 반영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영해서 의견을 업무를 처리해야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사전 컨설팅의 주무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감사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성격이 저도 한복적성보다는 아무래도 합법성에 집중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합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것은 누구든 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거기에 많이 거치게 되면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어보고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 감사 효력 보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만약에 추진했죠. 어떤 행정을 추진하게 되면 그 어떤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미 감사관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니까 어떤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 정리되었습니다. 자, 크게 암기할 건 없으니까 조금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